이 영상은 킹덤 시즌2 리뷰 영상입니다. 해당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이 영상은 킹덤 시즌2를 한 번에 몰아보고 남기는 솔직 감상 후기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얘기가 될 거란 그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넷플릭스 다달이 보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 중 딱히 와 이거는 정말 재밌다,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 결제하라 그래도 하겠다 싶은 만큼의 재미를 준 작품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킹덤 시즌2를 보기 전까진요. 감히 말하건대 킹덤 시즌2는 넷플릭스를 통해 지금까지 본 작품들 중 단연 최고의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채널을 오래도록 구독해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왕좌의 게임이라는 작품을 좋아한다는 걸요. 진짜 왕좌의 게임에 미친놈이었기에 한창일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이 왕좌의 게임으로 보이던 저에게 킹덤 시즌 1, 2의 몇몇 장면들과 설정들이 왕좌의 게임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진짜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이 킹덤 시즌 2만큼은 왕좌의 게임보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한마디로 킹덤 시즌 2는 재미없을 틈이 없는 작품이었어요. 시즌2 1화 시작하면서부터 질질 끌지 않고 모든 떡밥들을 빠르게 회수하며 조금도 쉴 새 없이 빠르고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전개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시즌1에서 모두가 궁금해했던 3년 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보여주면서 오프닝을 끊죠. 보통 이런 작품들은 이런 떡밥 회수를 되도록 늦게 하기 마련인데 정말 시즌2 1화에서부터는 조금의 뜸도 들이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엄청 빠른 전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반전의 연속들이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앞선 시즌1에서 보여준 장면들이 복선이 되면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가운데 저는 이 킹덤 시즌2가 그냥 정해진 스토리 진행을 빠르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꽤나 많은 것들을 의도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녹여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감탄한 디테일은 바로 궁궐에서 펼쳐지는 좀비들과의 사투씬에서의 세자창의 의상이었는데요. 일단 이 시점에서는 선왕의 죽음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궐안의 모든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고 있었죠. 때문에 좀비들뿐만 아니라 세자창의 일행들 역시 그들의 하얀 옷이 모두 피로 붉게 물듭니다. 이게 또 이전에 어떤 좀비물에도 없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때 잘 보면 세자창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의 옷은 모두 관복이거나 아니면 하얀색으로 된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잘 보면 병장기를 잘 쓰기 위해 그들의 소매를 묶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자창만큼은 다른 이들과 구분되게 관이나 갓을 쓰지 않았고 유난히 소매가 길게 늘어진 포를 입고 있습니다. 세자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포라는 점을 주목해주세요. 좀비들과의 혈전이 계속되면서 최전선에서 칼을 들고 직접 싸우는 세자창의 흰옷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드는데요. 그리고 어깨 부분을 물어뜯기면서 어깨 부분만 안에 상복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노랗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시즌2 마지막화 모든 싸움이 끝난 직후 피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있는 세자창의 모습을 마치 붉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 왕의 모습처럼 보이게 합니다.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이 좀비 드라마의 제목이 킹덤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에서 이 작품은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위기의 발생과 이 안에서의 세자창을 통해 진정한 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세자창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또 마침내 백성들을 위해 왕위마저 포기하죠. 시즌1 초반 신분으로 백성의 귀천을 구분하던 세자창이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진정한 군왕이 되었다는 것을 상황과 대사 말고도 이러한 의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킹덤의 의상들이 조선의 복식에 낯선 외국인들에게 꽤나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어느 정도 의식한 연출들도 있어 보였습니다. 무영이 세자에게 갓을 직접 씌워주며 외국인들에게 이 모자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듯한 장면이었죠. 해외 블록버스터급 전쟁 작품들에 비하면 스케일은 그리 크진 않았지만 1화에서의 나름의 공성전도 상당히 특이했고 연을 통한 전략은 전통적인 시대적 요소를 꽤나 참신하게 접목시킨 전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말고도 킹덤을 통해 볼 수 있는 조선시대의 느낌 충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분명 해외에서도 킹덤 시즌2를 보는 외국인들에게 꽤나 반응이 이끌어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직도 많은 사극에서 범하는 오류인데 도검을 일본식에 더 가깝게 폐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환도보다는 활을 주병기로 썼기 때문에 활 쏘기에 방해되지 않게 띠돈을 써서 칼자루가 뒤로 가게끔 폐용하는 것이 FM이었습니다.
다만 눈이 즐거운 컨텐츠 제작을 추구하다 보니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극 액션의 연출에 있어 간단한 활보다는 화려한 검술 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검이 잘 드러나는 일본식 배용이 우리 미디어에서 일반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작품이니만큼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이런 우리의 환도 배용을 킹덤에서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그리고 2화에서 조학주를 죽이기 위해 습격한 세자가 텅 비어있는 방을 보고 놀라는 장면, 저는 여기 디테일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세자가 놀란 건 조학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방 안에 1월 오봉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월 오봉도는 왕의 어자의 뒤편에 언제나 놓이는 병풍 그림으로 왕실의 영구지속의 의미가 담긴 언제나 왕을 함께 따라가는 왕의 상징입니다. 세자는 그 1월 오봉도를 보고 좀비가 된 자신의 아비가 이곳에 와 있음을 바로 알아챘죠. 꽤나 디테일한 소품 연출이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넷플릭스 작품이죠. 그 내부 사정까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을 이제껏 봐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합리적 의심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작품의 PC주의에 대한 내용을 되도록 녹여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지 않을까도 싶죠. 저는 작중 중전을 통해 이런 부분을 드라마 킹덤이 나름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집이란 이유만으로 경멸하고 무시하셨죠. 그 하찮았던 계집아이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이 대사와 참관이긴 하지만 아버지 조학주를 제끼고 중전을 왕좌에 앉은 최후의 여성악당으로 만든 것 역시 넷플릭스가 내세우는 PC주의도 자연스럽게 챙겼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나 이 중전 캐릭터가 간악하고 미련하다는 점,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한없이 잔인해진다는 점에서 왕좌의 게임의 서세이 라니스터와 처음부터 그 최후까지 굉장히 닮아있다고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왕좌의 게임이 아니라 킹덤에 관한 영상이니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해원조씨 가문을 라니스터 가문으로 보고 조학주를 타이윈 라니스터, 중전을 서세이 라니스터, 좀비를 시즌6와 시즌7의 와일드 파이어로 보면 꽤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최전선에서 겨울과 함께 찾아온 좀비와 맞서 싸우다가 직접 수도로와 폭정을 일삼는 간악한 무리를 끌어내린 뒤 왕위를 포기하고 사라지는 진정한 군왕의 자질을 깨달은 서자 출신 왕자도 있고요. 킹덤을 보면서 왕좌의 게임을 떠올린 게 비단 저 한 명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심스럽게나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작품이 전염병의 창궐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대사와 상황들에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시의적절하게 시즌2 넷플릭스 공개 시점이 이 시국과 맞아떨어진 것일 텐데요. 너무도 현 시국과 딱 맞아떨어지는지라 몇몇 장면과 대사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추가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죠. 6화 후반부 서비의 나레이션, 더운 기운이 강한 봄, 여름에는 발병하지 못하고 찬 기운이 강한 절기에 발병한다는 부분. 찬성지를 좋아하여 더운 기운이 강한 봄, 여름에는 발병하지 못하고 가을과 초겨울에는 해가 있는 동안만 발병하지 못하고 동지부터 입춘까지는 낮밤 모두 깨어납니다. 6화 중반부 추위가 물러나고 봄이 오면 역병이 끝이 날 것이란 대사는 실제 현실의 코로나 바이러스류의 유행이 온도에 영향을 받아 계절을 탄다는 점과 상통합니다. 역병도 끝날 것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오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것입니다. 이러한 기온에 따른 좀비 전염을 소재로 한 킹덤에게 있어 지금 이 타이밍보다 시의적절한 릴리즈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몇 년 전의 제작진들이 아마도 당시 기획 단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공부하고 이를 반영했을 확률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뭐 드라마의 디테일을 넘어 거의 예지의 경지로 봐야겠죠. 저는 이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지만 그렇다고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결말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무조건 시즌3로 가기 위해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은 결말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성을 위하고 또 아이를 보살펴달라는 무영과의 약속도 있었기에 세자창은 원자를 죽이지 않고 또 왕도 되지 않는 선택을 하며 떠나죠.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서 원자로 알려진 무영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옳은 선택이었냐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원자가 선왕의 핏줄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죠. 원자가 살아남으면 그 원자를 중심으로 반역 세력이 생길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원자를 왕으로 옹립한다면 그 원자가 적통이 아닌 천한 출신 성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나 어떻게든 알게 된 자들이 마찬가지로 언제든 반역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세자창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믿고 떠났지만 이건 무책임한 거죠.
유교적 가치를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조선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장의 원자의 적통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세력과 세력 간의 피바람이 불 겁니다. 이는 세자창에 바라던 백성들의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겠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드라마적 흥미를 위해 비현실적으로 다소 얼렁뚱땅 멋진 대사와 상황들로 넘어가 버린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인기에 힘입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시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란 점 또한 아쉬웠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굳이 시즌3를 통해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생사초가 어떻게 조학주에게 흘러들었는지, 그리고 생사초가 자라는 곳에는 항상 있었던 금줄은 무엇인지, 궁녀로 들어가게 된 어린 왕의 어머니 무영의 처, 그리고 뉴페이스들까지. 물론 돈과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든 시즌3가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즌3가 큰 기대는 되지 않네요. 솔직히 킹덤 시즌1은 그렇게 빠져서 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경 써서 만든 조금은 신선한 조선판 좀비물이구나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즌2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저에게 가장 재밌게 본 좀비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킹덤 시즌2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가슴 두근거리며 이 작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저의 킹덤 시즌2 리뷰였습니다. 이 리뷰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발산동 조범팔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